안녕하세요. 정보 디자이너 센입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로운 한 해에도 잘 시작하고 계신가요? 2024년 리뷰를 하다 보니 특히 올해는 통계학에 대한 책들을 많이 봤던 그런 해기도 했어가지고 관련 책들을 리뷰하고 있는 도중에 몇 가지 책들을 직접 소개를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한 3권 정도를 소개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서점을 가셨거나 아니면 도서관을 가셨을 때 이런 책들은 어떻게 고를 수가 있느냐, 그리고 제가 통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하게 되다 보니까 초보를 대상으로 한 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꽤 많이 받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은 초보를 대상으로 한 책이 있다라기보다는 처음에 어떤 내가 통계라고 하는 혹은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는 책을 골랐는데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여기서 스탑하시고요. 다른 책을 보시는 식으로 계속 연결해서 봐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나 제가 작년에 많이 썼던 독서 방식이 독서를 크로스로 하는 거였거든요. 어떤 거냐면 한 권의 책에서 모든 지식을 내가 다 익히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 한 권의 책에서 어떤 특정한 개념을 설명한다. 그러면 다른 책에서 그 개념을 또 다르게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연관해 가면서 확장시키는 식으로 책을 많이 봤었어요. 왜냐하면 통계학이라는 게 몇 가지 용어들은 공통이 되어 있는데 이걸 설명하는 방식이나 사례들은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크로스 체크를 하는 식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떤 분들한테도 필요할 수 있을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책으로요. 숫자에 약한 사람들을 위한 통계학 수업이라는 책을 찾아봤는데 제가 이 책을 도서관에서 먼저 보고 괜찮아서 이북으로 구매를 했거든요. 오프라인 종이책 자체는 지금 절판인 상태고요. 이 책을 고른 이유가 저는 부제가 이 책 내용에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 세상에 대한 결론은 어떻게 내릴 수 있는가, 혹은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남았던 스토리는 그 영국 내에서 발생했던 연쇄살인마에 대한 분석이었어요. 그래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보기는 조금 애매하고요. 데이터 분석이라기보다는 통계학에 초점 맞추거든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통계학이 뿌리죠. 그런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영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살해한 범죄자인 헤러드 시프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살해한 환자들의 데이터를 분석한 내용을 이렇게 그래프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각 연도별로 이 사람이 살해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살해한 사람들의 나이는 40세부터 90세까지. 근데 상대적으로 이 점 하나하나가 이게 사람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보시면 상대적으로 95년에 점들의 개수가 굉장히 늘어난 건 과감해진 거죠. 네. 살해한 사람들이 점차 늘어났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검정색으로 짙은 색의 점들이 더 많죠.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점으로 되어 있는 선 정도는 그렇게 파악할 수 있는데, 요 막대들은 뭐냐.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축을 똑같이 쓰시면 돼요. 70대부터 80대에 있는 사람들이 당한 경우들이 조금 더 많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연도별로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전체적인 사망자가 1995년에 다가갈수록 한 20년 가까이 이루어진 살인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의 수가 늘어났다라는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 케이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그래프를 딱 보는 순간 이 책은 오래 가지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패턴이 파악이 됐으면 이 범인을 조금 더 일찍 잡을 수 있었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도 후반부에 나와 있어요.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서 통계학적으로 푸는 과정들을 보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개인적으로 목차로 봤을 때는 사실 쉽지 않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통계와 관련된 단어들은 사실 어렵거든요. 회귀 모형만 들어가도 되게 어렵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서 저는 이 책을 처음 봤을 때 도서관에서 먼저 봤는데 목차를 보통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앞부분은 조금 읽고 난 다음에 빌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목차만 봤다고 그러면 쉽게 고를 수 있는 책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통계학에서 이런 사례들을 같이 연결해서 설명하는 책이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이도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사례 부분만 보는 거는 그다지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이 사례로 설명하려는 통계학의 특정한 개념들이 있잖아요. 이걸 연결시키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한두 번 읽는 것만으로는
보면은 약간 습득하기는 어려운 책이긴 하지만 한 번쯤은 도전할 만한 책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지금은 종이책은 품절 상태이기 때문에 도서관이나 아니면 전자책으로 한 번씩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책 꽤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은 숫자에 약한 사람들을 위한 통계학 수업인데 한국 제목에 너무 속지 마시고요. 본제에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통계학의 예술이라는 부분에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저자분 명으로 검색해봐도 통계와 관련된 기사들이나 아니면 사설 같은 것들을 쭉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책은 이렇게 소개를 해봤고요. 두 번째 책은 한 달 공부 데이터 분석, 그리고 실무에서 바로 통하는 데이터 분석 특강, 시장 분석부터 빅데이터까지라는 제목인데,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이 표지 이전 버전을 먼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이 현재 조금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책도 미리 보기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책은 어떨 때 도움이 되냐면, 저는 회사 생활을 오래 한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 밖에서 데이터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실무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게 궁금해요. 회사 안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지. 그래서 그런 상황을 가정을 하고 내용을 구성을 했고요. 이 책은 특이한 게 소설의 포맷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배경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각자 문제 상황에 따라서 그 데이터 분석팀이 어떤 그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문제들을 헤쳐나가는지에 대한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소설 포맷을 그렇게 잘 보지는 못하는 편이에요. 포맷은 특이했던 기억이 있고, 이 회사를 구성하고 있는 각 팀별로 필요한 데이터들이 다 나와 있구나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책이고요. 그리고 내용이 쉽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쉽다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통계학과 관련돼 있는 그런 내용들과 비교했을 때 쉽다라기보다는, 우리가 회사에서 어떠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그 데이터의 중간값이 어떻게 되는지, 혹은 그 데이터의 P값이 어떻게 되는지, 혹은 0.05 이상인지 미만인지, 혹은 가설 검증이 가능한지,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경우는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데이터를 정리한다거나 이 데이터와 저 데이터 간의 그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결과물을 낸다든지, 쉽게 말씀드리면 엑셀 통해서 뭘 계산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책이 제일 베스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 5개 파트로 되어 있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요. 제가 여기에서는 대략적으로 이론적인 내용을 실제로 가르쳐주는 분이 팀장님이 한 분 계시고, 그분에 따라서 움직이는 데이터 분석 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야기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이 화장품 회사에서 일어날 법한 사건들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입력해서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 혹은 이런 방식으로 계산 방법들을 제안을 해주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지역별 전체 시장 크기가 SUM 썸이라고 되어 있는데, SUM 아마 엑셀에서 거의 쓰고 있죠. 이런 엑셀에서 사용할 만한 함수들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계산하는 방법이나 분석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풀어서 보실 수가 있는 책인데요. 안타깝게도 이전 판도 그랬는데 아마 이번 판도 그런 것 같은 게 실습 파일이 없습니다. 네. 지금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실습 파일이 없어서 저도 어떻게 했냐면 책에 나와 있는 거 다 따라 썼어요. 엑셀에서 제가 그냥 다 따라 써가지고요. 이 책에서 설명하는 방식대로 싹 다 계산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버렸어요. 개인적으로는 실습 파일이 있었으면 합니다. 내 손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더 높아지는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 책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기보다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힘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이 책에 굳이 단점을 찾는다면 실습 파일이 없다는 거 정도. 물론 저자 쪽에서도 생각을 못 하시겠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데이터를 다 옮겨 써가지고 참고하거나 공부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사실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실제 실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24년에 통계와 데이터 분석을 익히고 싶어서 접근했던 책들 중에서는 가장 실무에 가까운 부분이 아니냐
하는 생각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5가지 핵심 역량 중에 2번 덕분에 그 확률도 봐야 되나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수학을 잘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확률과 통계는 알아야 한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제가 이 문장을 따라서 기술적 통계만 보려고 그랬는데 확률도 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이 책의 요 문장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참 다양한 깨달음을 줬던 책이라는 거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아쉬운 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책이 전자책이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급 수준의 데이터 분석을 생각하시는 분들 대상으로는 적절한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특히나 엑셀에서 굉장히 간단한 수식만으로도 일정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고 결론을 내는 것이 가능한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 달 공부 데이터 분석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책입니다. 통계학에 관련되거나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책을 보다 보면은 일본인 저자분들의 책을 꽤 많이 만납니다. 이분들이 주로 그 풀어내는 통계학이나 이런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내용들이 그 그림을 많이 활용을 하세요. 그런 도식들의 장점이 가장 많이 드러난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제목이 좀 어려워요. 네, 통계 101 바이 데이터 분석인데 아마 원제는 Statistics for Data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데이터를 위한 통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부제가 되게 재밌었어요. 데이터는 다뤄도 통계까지 배울 시간은 없었던 당신에게. 그러니까 저도 이 순서로 익히긴 했는데 한 달 공부 데이터 분석을 보고 나서 이 통계 101을 보게 되면은 뭔가 체계적으로 잡힌다라는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미리 보기로 한번 보면은 아마 이런 표지로 되어 있는 책들이 지금 시리즈로 있죠. 프리렉에서 나온 책인데 그 이전에 나왔던 책이 데이터 문해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도 생각보다 두껍지는 않거든요. 데이터를 보고 이 데이터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읽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데이터 문해력을 먼저 보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거기는 딱히 통계학에 대한 이론이라기보다는 대표적으로 쓰이는 데이터들을 선정도를 이용해서 그려낸 다음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 분석을 접근할 수 있는지 볼 수 있는 책이라서 요거 두 개는 같은 시리즈로 나와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약간 톤이 비슷해서 같이 보기에 좋은 책일 것 같습니다. 2페이지로 한번 볼게요. 네, 목차를 먼저 보시면 되는데 통계학 1안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모집단과 표본, 통계 분석의 기초, 그 다음에 추론 통계에서 신뢰 구간, 가설 검정, 그 다음에 상관이랑 회귀, 통계 모형화, 가설 검정의 주의점, 인과 상관, 베이지 통계, 통계 분석과 관련된 그 밖의 방법, 모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언어들 자체는 꽤 어렵거든요. 네, 저도 만약에 지금 강사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한다라고 그러면 한 반까지도 설명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그 데이터 시각화 강사 입장에서 만약에 이 책의 내용을 어느 정도 습득을 하고 전달을 한다라고 그러면 네, 전반적으로 이 책의 앞부분 정도를 조금 더 익혀서 설명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깊숙이 들어가면 조금 어려운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책인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책을 제가 왜 추천을 했느냐?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이 그림들의 역할이 꽤 크게 작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막대 그래프 형태를 그린다 그러면 대부분 그냥 색이 들어가 있는 막대 그래프에서 끝내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그래프들에는 지금 오차 막대라고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들이 꽤 많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단순하게 막대 그래프 한두 개로 끝낼 부분들이 아닌 그 데이터 집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뭔가 오차 막대 같은 것들을 추가해서 뒤에 어디에서 설명한다라는 설명이 꼭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최고일 때, 그 다음에 최저일 때 그런 케이스별로도 그래프를 설명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또 될 것 같고, 제 입장에서는 이런 통계학에 대한 내용들을 쉽게 설명을 했구나 라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아마 2024년 한 10월인가 11월 달 정도에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1년 조금 넘게 통계학 쪽을 많이 보자 그래서 관련 도서들만 계속 봤어요. 그러면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설명을 되게 탁월하게 쉽게 해놨다라고 저는 판단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나는 통계학을 처음부터 접근하기 위해서 이 책부터 봐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그래프를 가지고 뭔가 평균 값을 설명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그룹별로 뭐 비교를 한다거나 그래프에서 뿌려놓는다거나, 여기서 제가 말하는 뿌린다는 거는 산정도를 그린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 여기 들어가는 이미지들도 제가 필요한 데이터들은 뽑아가지고 한 번씩 그려봤는데 데이터의 분석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할 때는 꽤 도움이 되기는 하나 빨리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뭔가 그림으로 이해를 더 하고 싶다거나 했을 때는 이 책도 적절하기는 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3권을 가지고 설명을 해봤는데요. 3가지 다 포커스 맞추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씩 달라요. 해외 유명한 사례를 가지고 데이터와 연관해서 이해를 하거나 설명을 하거나 혹은 이론들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통계학 수업이 조금 더 연관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는 이런 이론 같은 거 필요 없다. 나는 통계학 전공을 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회사에서의 업무가 데이터 분석과 연관돼 있다라고 하시면은, 혹은 이번에 데이터들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들이 많다라고 할 때는 한 달 공부 데이터 분석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는 이참에 아예 통계학을 이론적으로 깊이 있게 다루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통계 101의 데이터 분석 이 책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크로스로 그럼 보고 싶다, 동시에 그냥 읽으면서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 숫자에 약한 사람들을 위한 통계학 수업하고 그 다음에 이 통계 101 데이터 분석 2개를 동시에 보세요. 그래서 분명 공통으로 쓰이는 용어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기서 모집단에 대한 설명을 한다 그러면 그 통계 101에서 모집단에 대한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그 통계학 수업에서 보시면 또 모집단과 측정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2개를 동시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를 보시면은 나한테 조금 더 맞는 설명 방법이 보일 거예요. 저는 2024년에 책을 읽으면서 이 방식을 꽤 많이 썼어야 되는 이유가, 통계학에 대해서 이해를 전공자가 아닌 입장에서 하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보게 되는 강의들도 이론 부분에서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책으로 저는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맞는 사람이어서 그 독서 자체를 크로스를 해서 썼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통계나 데이터 분석 부분에 있는 이런 용어들을 익히고 싶다라고 하시면 한 권을 그냥 쭉 보시는 것보다는 한 용어나 한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2권이나 3권 책들에서 해당 부분을 뽑아내서 읽으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일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마 2025년에는 같은 방식으로 계속 연결을 해 나갈 것 같고요. 해당되는 책을 읽고 나서 아무래도 기록을 더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단어 위주나 용어 위주로 기록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다른 책에 같은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면 그 설명 방식을 해당 용어 아래다가 연결하는 식으로 더 익히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통계학이나 데이터 분석 이런 부분들이 모두 책 하나에서 완전히 끝내는 경우들은 잘 없을 거라고 봐요. 아마 대부분의 책들이나 대부분의 강의는 이 강의 하나, 이 책 하나로 다 끝납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겠지만 이 부분에서 몸담고 있는 강사 입장에서는 그러기는 쉽지 않다. 그러므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양한 책들이나 아니면 다양한 콘텐츠에서 필요한 지식들을 뽑아내는 과정을 익히는 게 더 유용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책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2024년에 제가 읽어보고 괜찮았던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책들 혹은 통계학의 이론적인 부분과 관련된 책들이라든지 이런 책들은 제가 리스트업해서 댓글로 클릭하실 수 있도록 한번 남겨두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필요한 정보들이나 다음 내용들이 궁금하다고 하시면 구독이나 알림 설정 이용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로 해서 2025년의 첫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1월이 시작되고 나서 계획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너무 성급해 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저처럼 천천히 차곡차곡 쌓아 나가시면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하신 일 모두 다 이루어지는 한 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